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. 자, 오늘은 왜 블록 패턴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좀 다뤄보고 다음번에는 이 블록 패턴을 직접 구현하면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능적인 부분하고 또 비즈니스 로직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러터를 개발하면서 화면 표현에는 정적인 표현과 동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정적인 표현은 대부분 보통 스테이트레스 위젯을 사용하고요. 동적인 표현을 위해서 스테이트풀 위젯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동적인 표현, 즉 동적인 화면 제어를 위해서는 스테이트의 값,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화면을 다시 그리게 되는데요. 보통 스테이트풀 위젯을 사용하게 되면 손쉽게 해당 위젯 내의 상태값을 setState를 통해 가지고 화면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단순한 위젯 구조일 때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. 보통 저희들이 이제 앱을 만들고 사용자들에게 배포를 했을 때 유틸리티성 앱이 아닌 보통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로컬에 있는 파일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서 복잡한 위젯 트리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 상태에서 set state를 통한 변경 그런 것은 조금 복잡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한 가지 위젯 구조 예를 가져왔는데요. 다음과 같이 이 앱이 이와 같은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캐폴드에는 x라는 그 상태 값이 있고요. 그 값에는 1이 들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1이 변경을 이제 스캐폴드에서 하게 되죠. 그랬을 때 이게 한 화면에 있는 위젯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식의 좀 복잡한 구조를 가졌을 때 이쪽에 x 값을 여기서 참조를 해요. 그래서 x 더하기 y를 화면에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쪽에서 보시면 이 x 값 화면에 뭐 예를 들어 뭐 이 넘버링에 따라서 화면의 사진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런 구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는 여기서 제어를 하고 이 x를요 이 제어된 x를 이쪽과 이쪽에서 화면을 제어를 해야 된다 하면 stateful 위젯을 사용하면 충분히 만들 수는 있죠. 여기서 x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setState를 해주면 이 x 값을 이 하위 위젯에다 넘겨주고 이 하위 위젯에다가 x 값과 이 y 값을 넘겨줘서 더한 것을 화면에 보여주면 되겠죠. 그리고 여기서 setState를 하게 되면 이 하위에 있는 위젯들은 전부 다 그 빌드, 그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빌드 부분이 호출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전부 다 갱신이 된다고 볼 수 있죠. 네,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구현은 될 것입니다. 근데 불필요한 위젯들, 변화가 필요 없는 위젯들까지 갱신이 되는 그런 성능적인 이슈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. 근데 그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 뭐 이 정도는 아니고요. 사용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set state로도 만들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런 위젯들 가운데 몇몇은 조금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게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지게 될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요 위젯 하위에 또 x를 참조를 해야 된다. 그렇게 되면은 소스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게 여기 수정해야 되고 여기 수정해야 되고 여기 수정을 해야 되겠죠. 왜냐면 x 값을 넘겨주는 걸로 계속 처리를 해야 될 테니까요. 그런 이게 뭐 한두 개면 괜찮지만은 예를 들어 뭐 10개 위젯 트리가 있다면은 그거 일일이 다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만약에 제일 하위에서 뭔가 이 x를
좀 제어하는 게 생긴다. 그러면 뭐 콜백 해가지고 여기서 또 제어를 해줘요. 왜냐면 얘가 제어가 되잖아요. 그런 정말 스파게티 같은 소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이러한 불편한 부분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구글 개발자가 이러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패턴이 바로 블록 패턴이 되겠습니다. 블록 패턴을 사전적인 의미로 비즈니스 로직 컴포넌트입니다. 말 그대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한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UI 쪽은 더 이상 이 비즈니스 로직을 관여할 필요도 없고 데이터에 대한 값도 뭐 가공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받은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,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 로직은 블록 그 컴포넌트에서 처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. 블록 패턴이라고 아마 검색하시면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UI 위젯에서는 이벤트만 넘겨주고 모든 그 트랜지션이라든지 뭐 상태를 변경은 여기서 처리를 해주고요. 블럭에서요. 그 다음에 이 블럭을 구독하고 있는 UI에게 스트림으로 내려주는 거죠. 이렇게만 보면은 한 위젯에서 이제 이벤트 보내고 한 위젯에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이게 체감상 뭔가 느낌이 안 오실 텐데, 이것을 아까 보여줬던 그 트리 구조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제 스캐폴드에서 아까 X를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여기서 제어를 했었잖아요. 셀 스테이트로. 근데 그거를 얘한테 넘겨줍니다.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얘는 더 이상 이제 X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제어하는 버튼만 있는 거예요. 그랬을 때 그 버튼을 사용자가 누르면 값을 변경시켜 줘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. 얘한테 블럭에다가. 그러면 그 블럭은 그 이벤트가 만약에 더하기 이벤트면 더해주고 빼기 이벤트면 빼주는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. X에 대해서요. 그래서 X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 블럭이 구독하고 있는 그 위젯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여기로 이렇게. 그렇게 되면은 아주 좋은 것은 더 이상 얘네들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빌드가 호출되지 않고 딱 얘만, 딱 그 부분만, 그 화면 부분만 갱신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화면도 제어하게 되고 UI와 이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시키게 되면서 스파게티 소스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을 다시 이 프로세스에 적용을 시켜서 제가 다시 그려봤는데요.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. 이제 스캐폴드 위젯이 있고 이벤트를 발생하고 구독하는 데는 다른 위젯이다. 그래서 스트림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주 손쉽게 얘하고는 연관성이 없어도 충분히 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또 하나,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뭐 10개의 위젯이 하위 트리로 있고 여기서도 이 X를 참조를 했어야 됐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, 여기에다가도 이 블럭을 그냥 구독만 시켜주면은 바로 그냥 연결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여기에서도 여기 부분,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위에 있다고 했을 때 얘도 이 X를 제어를 해야 된다. 그러면 얘한테 다시 저 값을 변경시켜 줘라는 처리를 하게 되면 이 X를 다시 변경시켜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아주 이 말만 들으면 이 설명으로 왜 블록 패턴을 써야 되는가 다 답이 나왔죠. 예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블록 패턴이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
저도 그렇고 제가 아는 몇몇 분들에게도 물어봐도 이 블록 패턴의 가장 그 불편한 점은 그 관리되는 파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트를 다루는 것을 하나의 블록만 있는 게 아니고 다수의 블록이 있을 거잖아요. 어떤 거는 이제 더하기 이 숫자를 더하고 빼는 그 블록이 있을 거고, 어떤 거는 회원을 관리하는 블록이 있을 거고, 그러면서 이 블록을 관리하고 블록에 해당되는 이벤트도 관리하고, 그러기 때문에 이런 파일들이 늘어나는 점,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진입장벽이 셋스테이트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하다는 점. 예, 그렇게 했을 때 블록 패턴이 정말 좋은 건 알겠지만 사용이 좀 불편하다. 하지만 그 기능은 확실하다.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프로바이더라는 거죠. 프로바이더는 그 다음번 이 영상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. 자, 이제부터는 이 소스 코드로 넘어가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간단한 예제로 블록 패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